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네, 법무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12만 건, 14만 건이라고 14만 건, 네, 그 정도 파악하고 수치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14만 건이 10월 2일부터 이제 수사권이 공소청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이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보내져 버리게 되면 제도 초반부터 굉장한 혼란이라든가 사건 적체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14만 건 중에서도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혹시 필요한 것은 부칙에 의해서 12월 31일, 90일에 연장 처리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어쨌건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국민이건 혹은 수사가 필요한 피해자건 간에 혼란 없이 또 지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작업을 혹시 법무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할 사건들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떠한 시간 플랜에 따라서 사건을 이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사건에 대해서 전부 경찰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지금 공소청 개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은 처리를 하고요. 이송해야 될 사건들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은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소 중지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사건을 제기해서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거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소문까지 있냐면 이 뭐 제도 이게 형사법 70년 만에 변경 아닙니까? 어쨌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미제를 갖다가 아주 그냥 폭탄처럼 경찰로 내려보내서 혼란을 초기에 유도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소문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들고 또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 12월 31일까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것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관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 사건 중에 이제 홈플러스와 관련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는 이번 달 8월 7일 날 가 오픈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2만여 명의 간접 또 직간접 고용자들 그러니까 피고용인들 협력업체 4,600곳이 다시 회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인 것이 매출이 한 200%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회생법원에서 9월 4일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 홈플러스에 문제가 되고 있는 MBK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이클 병주 김이라고 하는 김병주 실질적인 오너 그리고 홈플러스와 관계된 것을 운영하고 지휘했던 김광일 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4명 모두 다 기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인가요?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초였고요. 올해 2월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다시 수사 의지를 불태우면서 담당 부서를 반부패 2부에서 3부로 바꿨나요? 네, 부서 새롭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벌써 3, 4, 5, 6, 7, 8,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이거 언제 결론을 내리거나 언제 이거 제대로 뭘 하실 겁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검찰에서도 인식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구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담당 부서를 변경해서 또한 그 면밀한 지금 차관님 수사와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하기 한 달 전에 2달 전에 그 전단체라고 하잖아요. 네.
4천억을 갖다가 발행한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재정이 어렵고 뻔히 이거 부도 처리 막으려고 회생 절차 하는 거 알면서도 그 경영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회에 와서 홈플러스에 대한 국정조사인가요? 우리들이 할 때 김병주 씨가 지금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위증을 고발 결의를 해서 보냈는데 법에 의하면 검찰에서 2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등등은 검찰이 분명히 잘못하거나 태만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동양증권인가요? 거기서도 전단체 발행했다가 한번 그 오너가 징역 7년인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금액이 4천억에도 아마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800억인가 1,000억 미만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런 선례도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회생 신청하기 전에 부도가 나기 전에 수천억 원의 돈을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 800억 정도를 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 달에. 그건 누가 봐도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고 영장 재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검찰에서 사실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걸 지금 계속 자고우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의혹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설명을 지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서 변경 이후에 여러 가지 변소 내용 등에 대해서 면밀한 지금 수사를 진행해 왔고요.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도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7월 달에 이제 차례대로 뭐 과장급부터 해서 사장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7월 달. 그러니까 부서를 옮긴 거는 2월 달인데 과장을 부르는 그 수사는 7월 달부터 한 것이어서 저는 사실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7월부터 새로 시작했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말씀.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여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집중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리시죠. 2분 더 드리시죠. 네. 홈플러스 그 관계자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생계와 직결된 그런 피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난 추운 겨울에도 회생법원에서 또 검찰청 앞에서 계속 신속한 수사 촉구라든가 또 회생 절차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결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만도 벌써 수사 개시한 지가 1년이 거의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MBK가 이 홈플러스를 자기 돈으로 매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LP들을 모집해서 남의 돈으로 다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을 갖다가 갚으려고 홈플러스의 핵심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를 갖다가 다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관리 수당이라고 해서 MBK가 1조 제 기억은 2천억인가 1조 몇 천억 원을 갖다가 관리 수당 무슨 수당으로 해서 보수로 다 받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홈플러스의 부실화된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 부도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전단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몽땅 써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지금 거기에 입점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상거래 채권자들이 다 지고 있는 것이고 투자한 국민연금도 아마 손실을 갖다가 볼 예정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고 주요 인력이라고 해서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면 MBK 실소유자인 김병주라든가 회장인 김광일 씨가 주요 인력으로 거기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 그 정관에 이 사람들이 위증이건 혹은 전단체 사기 발행으로 인한 처벌이라든가 기소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MBK가 홈플러스의 그 부실화된 책임을 지고 수천억 원이라든가 그 1조 원의 돈을 토해낼 책임을 지는 그런 정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검찰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검찰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김병주 씨, 김광일 씨가 약관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받은 관리 보수라든가 또 LP로부터 수당금을 다 토해내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홈플러스 살고 노동자들 살고 입점업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왜 수사권을 자꾸 뺐냐고 그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보안 사건이 필요하다면서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저는 사과도 반성도 없고 이런 보안 사건 갖고 있는데 진지한 노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보안 수사 이거 못 드리겠다. 일단은 바꿔보자라고 해서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좀 검찰이 분발을 하고 지금이라도 보안 수사 할 수 있을 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1일 날 공수처으로 바뀌니까 홈플러스 수사 우리 못하겠다. 중수청으로 내려보내거나 경찰청으로 내려보내고 나몰라라 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진짜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 우려하시는 부분들 법무부에서 네, 대검찰청을 통해 가지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